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건국대 황영석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연구 영역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용자 행동이라든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 기반적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 명 라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비정형 데이터, 최근에는 이제 연구 방법론이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라고 해서 머신러닝 방법을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발표 자료 역시도 뭔가 우리가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그 낚시성 또는 이제 어뷰징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뷰징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제 남용하다 이런 뜻인데, 논문 차원에서 보면요, 대부분 이제 클릭베이트, 사람들에게 클릭 행동을 유도시키는 그런 약간의 기만적인 그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베이트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클릭베이트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하이퍼링크해서 볼 것인가, 누를 것인가 할 때 이용자는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놓여 있거든요. 이 그 헤드라인을 클릭했을 때 내가 어떤 정보를 받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적인 정보 상황을 이용을 해서 헤드라인 제목 같은 걸 약간 감각적으로 하거나 오해가 있게 만들거나 때로는 이제 기만적으로 만들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인간의 약한 심리적인 요소를 유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정말 소수의 매체를 빼고는 대부분 생존형 매체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최소의 인원을 투입하고 기사는 최대한도로 온라인에서 카피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클릭베이트 시장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 광고 시장들이 온라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의 성과는 사람들이 클릭을 얼마나 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면서 저널리즘의 품질을 훼손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형 수많은 수천 개의 언론들이 이런 이제 저품질 기사, 그 다음에 실제 취재하지 않은 기사를 마구마구 쏟아내는 이런 이제 구조로 하나의 생태고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광고 시장에도 이제 여러 연구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클릭베이트 전술을 하면 초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것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이면 부정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클릭베이트로 들어가서 본 기사의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네이버라든가 구글과 같은 검색자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이 기만적이고 저품질적인 컨텐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언론사가 이런 기만적이고 저품질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결국은 브랜드의 평판이 손상이 되는데, 대체로 클릭베이트 광고를 많이 하는 매체들은 거꾸로 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기업 브랜드 평판을 거꾸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하고 평판이 있는 기업의 브랜드를 배너처럼 얹혀놓고 클릭베이트 광고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매체의 어떤 그 신뢰 수준들을 거꾸로 광고주 브랜드를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광고주들 경우에 이제 해외에서도 이 헤드라인과 콘텐츠가 완전히 엉뚱한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투명성 같은 것들이 안 갖춰지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저널리즘의 품질을 저해 가면서까지 이제 광고 시장에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들을 어떻게 끊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검색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이제 전략들이 좀 변화가 있고, 국내에서 그 서치 엔진을 통해서 언론사에 들어가는 검색 트래픽의 양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또 OTT와 같은 앱들의 전반적인 비직화 듀레이션 타임이 커지면서 트래픽 유입량이 신문사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더 많은 클릭베이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허위 조작 정보인 가짜뉴스 디텍션 기법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클릭베이트인지 아닌지를 디텍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기법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으로 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이런 자동화된 기법으로 어떤 매체가 클릭베이트를 많이 양산한다는 것만 우리가 계량화하고 알 수 있어도 그것이 엄청나게 광고 집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의 자율 규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클릭베이트 탐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릭베이트 기법은 뭐 사실 아주 초기부터 이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뭐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건 201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이 발달이 되면서 학습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슈퍼바이저 러닝 같은 거 초기에 해가지고 클릭베이트 기사와 아닌 것에 대한 정답지를 주고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초기에 많이 이용을 했고요. 이런 슈퍼바이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나온 논문들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후에 새롭게 이제 딥러닝 기법들이 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경망 모형을 이용을 했더니 클릭베이트 기사를 찾아내는데 98% 정도의 정확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기법 같은 걸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전적 알고리즘들 여러 모형들을 상호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방법들로 진화를 해왔고요. 그 이후에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이제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죠. 이제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반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이 딥러닝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오픈 AI의 GPT를 이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법을 또 해서 오히려 이제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되는 추적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외에서 이렇게 클릭베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이 클릭베이트가 부정적인 그 광고 생태계, 온라인 정보 생태계의 핵심 고리처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릭베이트를 줄이지 않으면 광고 산업도 다 부풀려지고 효과 없이 부풀려지고 뭐 정보도 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용자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리는 건 이제 한국형 어뷰징 기사 탐지 기술이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컨텐츠에서 이 그 낚시성 어뷰징 기사가 너무 많이 만연돼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뭐 소셜미디어 공간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소셜미디어 공간은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저널리즘, 근데 한국의 아까 저널리즘의 특성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으로 등록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적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게시물하고 다르게 지속적으로 클릭베이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만적 전술을 최소한의 인원 한두 명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하루에 몇백 개를 만들어내면서 광고 클릭을 계속 유도해서 서바이벌하는 이런 이제 구조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저널리즘 논의나 그 광고 산업계 논의는 계속 포탈한테 너네가 게이트키퍼니까 중간에 어떻게 필터링을 해봐라고 하지만 실제로 광고 시장은 그 사람들이 모든 프로그래밍 광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클릭베이트를 누가 하는지를 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매체가 광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매체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정성적인 거잖아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클릭베이트를 많이 한다? 또는 이 낚시성 기사가 비중이 엄청 높다? 이러면 그냥 우리는 객관적으로 신뢰가 낮은 매체로 판단할 수 있고 광고를 집행하지 않을 중요한 명분도 생기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지 도구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제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이런 그 클릭베이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런 검색 엔진의 학습 데이터에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 엔진들이 뉴스 검색 결과를 재현해낼 때 클릭베이트와 같은 패턴들을 검색 결과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저 뒷단으로 배제시키는 형태로 밀어내는 형태로 해서 점점 유통의 양을 줄이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몇백 개씩 기사를 만들어내더라도 트래픽이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꼬리 마켓, 그러니까 부정적인 꼬리 마켓이 일정 정도 정화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이나 카카오 검색에 들어가는 언론사가 한 700개 좀 넘는 걸로 아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클릭베이트를 탐지를 해서 매체별로 어느 정도의 클릭베이트 비중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를 제가 예를 든 건데요.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릭베이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레이블링을 하는데, 요 레이블링도 지금 여기 보면 초기에는 이제 레이블링을 하지만 나중에 여기 대조 기반 학습이라고 밑에 있거든요. 이 클루로바타 라지를 이용을 해서 대조 기반 학습 모델이라고는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일종의 자기 학습 모형으로 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증강을 해내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유사한 패턴, 표현 패턴과 그렇지 않은 패턴 간의 거리값을 계산을 하면서 클릭베이트의 중심값을 이제 벡터 공간을 만들어서 얘가 클릭베이트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분류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학습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클릭베이트 정보들이 이제 분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는지 그런지에 대한 사실에 대한 피드백 정보들을 계속 주면서 수정 학습을 시키면 아주 정확한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릭베이트 같은 것들을 분기별로 또는 1년에 2번 정도라도 인덱스처럼 발표를 하고, 만약에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거는 버튼을 누르면 본인들이 만든 클릭베이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안내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뢰 시스템을 좀 만들게 되면 누군가 감시하고 있고 누군가 나의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그게 완전한 객관적 에비던스 또는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자율 규제에 중요한 저는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매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클릭베이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영역만이라도 잘 운영이 되면 최소한 우리가 한 20-30% 정도의 개선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전반적으로 광고와 언론 시장의 신뢰도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클릭베이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 기반적 접근이 있고, 최근에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탐지 기술들이 고도로 정교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될 때 객관적이고 누구나 불편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대규모 평가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광고주,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에 수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서 우리가 건전한 경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런 게 이제 저의 발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